자, 재밌는 짠 시간입니다. 현충일 추념사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북한한테 우리가 뭐 윤석열이 한 말 그러니까 말고 싶지도 않아. 최대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영웅들 이름을 불러요. 또 문재인 정부 따라한다. 근데 최상병 이름은 빼네. 이 새끼가 저번에 계란말이하고 김치찌개 끓일 때 대파를 안 넣었다는 거 아니야. 대파 트라우마. 옹졸하기가 뭐 정말. 물론 대파 안 넣어도 김치찌개 마실 수 있는데. 양파를 넣었죠 대신에. 아니 근데 계란말이는 파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계란말이에 또는 김치찌개 파가 꼭 들어갈 필요는 없어. 근데 공교롭게도 둘 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대파를 뺐다라고 하는 건 옹졸함의 상징인 거지. 대파 트라우마가 있는 모양이네요. 저는 꼭 고기 구워 먹을 때 파를 요새 넣어서 먹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요. 저 피의자 두 사람 앞에 가운데 있죠, 지금. 눈깔 안 가렸다고 이렇게 화내시는데 표정 한번 보시라고요. 표정이 좋지 않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게 국가 대통령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범죄 조직의 수괴로 보이세요? 맞잖아. 범죄 조직이잖아요. 근데 김건희 각도가 되게 좀 애매했어요. 전 저 사진 보면서. 오빠 나 지켜줘. 막 약간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조직의 수괴입니다. 수괴. 여기에 또 오늘 뭐 김건희 얼굴이 어쨌다는 등 뭐 빵빵해졌다는 논란이 있지만 새날은 그런 거 다루지 않습니다. 아 저분들이 자칭 바로 진보의 오야붕들입니까? 자칭 진보의 오야붕들이라니까 참. 자 이재명 대표의 SNS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제일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 평화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 그러니까 전쟁 나서 이기더라도 파괴되고 죽는 것을 막는 것이 평화입니다. 아니 좀 증권 시장의 코리안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좀 이따가 주식 얘기할 때 해드릴게요. 예. 자 어찌 됐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은 민주 진영에서는 아주 오래된 고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햇볕 정책입니다. 평화를 유지하자.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가 국력이 비슷비슷했을 때는 싸워서 이기면 더 좋을 수도 있죠. 한국이요. 북한보다 국력이 몇백 배 더 커요. 내가 군대 있을 때에도 그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전쟁 나면 일주일 안에 한국의 승리로 끝납니다. 근데 지금도 북한을 막 때리고 있어. 그래야 이찍들, 정신병자들이 여성을 지지해 주거든. 이런 짓 다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이야기 공감. 근데 오늘 그 윤석열이하고 조국 대표랑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기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조국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약속했다. 윤석열이 아무 말도 안 했다. 쫄아가지고 입틀막도 못 시켰죠. 속으로는 그랬겠지. 뭐 이 샤케가 뭐. 못 그랬을 거라면 지렸을 거려. 민심을 받으면 바로 하야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한 게 아닌가. 자, 그다음 오늘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자가요 5.18 때 일장기를 걸었다고 해요. 그 아파트인데 오늘 현충일 날 우길기 전범기를 이게 지금 그 동네 난리가 났나 봐요. 이게 기억들 하시겠지만 세종시에서도 그 일장기 걸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목사야. 그렇죠. 근데 세종시 말고 지금 얘가 이 부산에서 그 일장기를 걸고 있답니다. 근데 현충일 날 전범기를 걸었어요. 미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이직들 수준이고요. 이게 저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광화문 가보면 일장기 들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소녀상 앞에서 일장기 휘날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만약에 독일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프랑스였다면. 근데 여기 항의하러 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저런 분들은 뭔가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이게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런 일을 할까요? 조롱하는 거예요. 저거는 식당에서 간판 거는 거랑 똑같잖아. 안에서 뭘 하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밖에 건다는 건 보란 듯이 조롱하는 거잖아요. 야, 법 만들어야 돼요. 전범 국가를 공감하고 찬양하는 건 대한민국의 법이 없어 저러는 거예요. 저런 꼬라지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런종석 국방부 장관이 2002년도에 우길기와 해상 자위기함은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잖아요. 그런 망발을 하는 그 장관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저렇게 국민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우길 달고 생쇼를 하는 거죠. 맞죠. 자, 다음 명품과 골동품. 윤석열이가 지금 박정희, 이승만 뭐 이 골동품을 막 쥐고 이제 국가를 끌어갑니다. 지지율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옆에는 명품이 지나 같이 갑니다 지금. 난 신상이 좋더라. 네. 자, 다음. 이건 이제 검찰총장 이야기입니다. 두 개는 이원석 검찰총장. 드디어 목에 방울을 원칙에 따라서 저기 뒤에 이제 김건희로 보이는 고양이가. 아 근데 너무 고양이 저렇게 나체로 혼입을해도 덮어주시고 그러게. 뭐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니까 뭐 아유 저는 진짜 이원석 검찰총장 한심합니다. 이따가 그 주제 따로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거죠 지금. 나도 용산의 그분처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윤석열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김건희 나와 할 수 있다면 이원석이는 단숨에 대선 주자가 된다. 왜 못해? 윤석열이만 또라이여서 그런 거야? 그럼요. 할 수 있죠. 야, 이 검사놈들아. 진짜 나쁜 놈들 많다만 보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검사들 관련한 특검이 또 발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원석 총장이 뭐 정치 욕심도 있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임성근 다리가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의 문제를 사실은 최병 뭐 관련한 수사 개입 이런 것이 핵심인데 이거를 다 지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런 걸로 가리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 다음 임성근 모두 네 탓이요 이건 네 탓이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뻔한 이야기고 9.19 군사합의 관련 윤석열이 지금 수리탄의 안전핀 뽑아버렸어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를 전면 중지는 사실상 파기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뭐 그리고 나서 휴전선 근처에서 이제 포훈련 이런 거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다가 뭔가 삐끗하면 국지전, 전면전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전방은 완전히 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문제는 저렇게 하는 이유가 정권의 이익이 유지 때문에. 정권 유지를 네. 위해서죠. 시선 돌리기죠. 예. 자, 다음 개방위의 짤입니다. 대한민국 작동 원리 이번엔 석유라고 해봐. 자, 다음 이태원 참사 책임은 명품백은 최상병 특검은 주가 조작은 양평 고속도로는 검찰 특활비는 입벌구는 근데 윤석열이 저기 석유다. 요거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네. 네. 재밌습니다. 네. 석유쇼를 보며 베스트 댓글. 집안 다 말아먹고 한 방에 뒤집는다며 아들 등록금 싸들고 경마장 가는 가장의 모습. 크크크. 이거지. 참 촌청살인이네요. 네. 딱 윤석열의 국정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본인이 말아먹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최근에 성장률이 1%대 올랐다. 난리를 치는 거야. 우리가 1% 올렸다고. 다른 나라는 최소 3, 4% 가는데. 야, 그런 기레기들의 그 경제에 관련된 기사 보면서 야 진짜 한마디 나오더라고. 이 연병들 한다 진짜. 저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빨리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옛날 트위터 X, 지금 X의 김빙상님의 그런 명작들이 많죠. 네. 포항 영일만 시추하는데 대략 5천억 정도 든다 카네. 국민 1인당 10,000원씩 각취라는 꼴이구나. 80년대 전두환한테 평화의 때 명목으로 500원 뜯긴 것도 아직 못 잊고 있는데 또 10,000원이라. 네. 그렇게 보면 그러네요. 5천억은 국민들 1인당 10,000원씩. 근데 하물며 평화의 때문 그래도 그 당시 약간 쌈박하긴 했어요. 그 아이디어가. 대국민 사기였었죠. 그렇죠.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갤러리네요. 이찍식 논리로도 윤카, 여기 윤카란 윤석열 말하는 겁니다. 석유 발견은 반박 가능임? 정말 있다면 문재인 진즉액해서 북한에도 줬다라고 말하면 반박 못하더라.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감옥에 가보니 해방이 되고 풀려난 독립투쟁자 3분의 2가 다시 잡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제 치하에서 경찰질을 해먹었던 자들의 손에 다시 잡혀 들어온 그들의 죄목은 일본이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인 것처럼 독립투쟁자에서 빨갱이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이게 핵심이죠. 지금 현충일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위 이익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건 일본을 숭상하고 친일 부역했던 자들을 찬성하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친일 부역의 역사를 덮기 위해서 빨갱이에 반대하는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박정희 아니겠습니까? 원래 일본군 장교가 되려고 혈서까지 썼던 자예요. 정권 잡고 뭐 했어요? 빨갱이 때려잡기. 빨갱이를 때려잡으면 다 용서가 돼. 대표적인 사건이 5.18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국민들을 북한군이 들어와서 선동해가지고 했다 죽여도 된다 이 논리를 갖고 있는. 현충일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최근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한 민주유공자법. 지금 대한민국이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 특히 이제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 있어서 민주주의 표본 같은 곳인데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왕권국가 군주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발전하는 과정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웁니다. 근데 민주유공자법을 거부권 행사했어요. 뭐냐?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현충일에 북한과 싸운 사람만 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문재인 정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중요한 우리의 역사에 독립운동한 사람 그래 북한과 싸운 사람 인정 좋아. 그러니까 국립현충원에는 북한과 싸웠지만 친일 부역자들이 아직도 묻혀 있습니다. 근데 민주유공자들은 아직도 대우를 못 받고 있어서 민주유공자들 법 통과시켜 놨더니 거부권 행사잖아요.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국가가 아닌 거예요. 아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북한과 싸우는 거나 일본과 싸우는 거나 뭐가 다르죠? 민주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쟤들이 저렇게 그 태백산맥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런 거래요. 일본 순사놈이 나중에는 저 빨갱이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열받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 학교는 어제 이게 논란이 됐었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교관 뺨을 때려요. 저게 샌드백처럼.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는 봐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꼬맹이는 내가 봤을 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꼬맹이가 아니에요. 부모님. 꼬맹이 부모예요. 자기 자식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일반적인 현상 아닌 건 딱 그게 맞는 거고요. 오늘 또 다른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그걸 소방관이 와서 구해줬습니다. 근데 소방관이 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문 열고 나와 해 반말했다고 논란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어이구 우리 왕자님 뭐에서 나오세요? 뭐 이래야 되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부모가 문제야 부모가. 네. 이 부모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권 침해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학생 인권은 교권이랑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학생 인권에 사람들이 때리지 말라는 거 있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학생들의 먹거리 문제, 좋은 식품 먹이는 문제, 학생 인권에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어. 진짜 대한민국 개꼰대는 뭐냐면은 내가 학교 다닐 때 강제로 머리 바리깡으로 잘리고 하는 거를 지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린아이, 학생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기 위해서 두들겨 팬다고 사람 돼요? 영상을 보셨잖아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크기 위해서 최대한 그 학생에게 인간의 존엄을 느끼게 해주는 게 학생의 인권이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에 갇힌 초등학생을 구한 소방관이 나와 했다고 반말했다고 저게 논란이 됩니까? 물론 최수정처럼 자식들한테 존댓말 써주면 좋겠지만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 부모, 이 논란이 된 부모가 초등학생 자기 또래의 아이를 보면 말 올린답니까? 아유, 부모가 문제야. 다음. 정상 총리 외교 예산. 지금 이게 저 김정숙 여사 순방이랑 비슷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 그래프 때 박근혜나 문재인 대통령 비슷하죠. 일단은 예. 조금 더 문재인 정부가 많은데 훅 떨어졌을 때가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윤석열이 갑자기 200억 원대 순방 예산을 1년에 578억 올려놔. 내가 기레기라면요. 기내식 6천만 원도 누가 봐도 뭘 처먹었길래 6천만 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다 합친 재반 비용이겠구나 생각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0억 통상적인 건데 저게 278억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 378억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심지어 부산 엑스포 관련한 비용만 5천억입니다. 아유, 자 다음 윤석열이 그냥 약간 백수는 느낌이 강해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고 포사격 훈련도 하고 학생비도 틀어. 그러면 진짜로 전쟁 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KK로 추정되는 사람이 바로 그걸 노리는 거야. 지금 지지를 좀 봐. 뭐라도 해야지. 우리 경제는 어떡합니까? 다음 총체적으로 윤석열이 한 말을 다 되돌려 주겠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자기들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를 망쳐놓고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놓고 야 딱이네. 반사 딱이네. 야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것도 저 연설에서 나왔어요. 경북 가가지고 선대위 뭐 출범식인가 뭔가 할 때. 뭔가 신 들린 거 아닐까요? 뭔가 미래의 자기 셀프 모습에 예언. 대해서 뭔가 신이 들려서 막 뭐 이렇게 예측한 게 아닐까? 이게 윤석열 탄핵된 후에 3년 안에 요거 극영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닮은 배우가 또 등장을 하고. 근데 거기 이제 괴랄한 닮은 배우라면 지난번 그 일본에서 그 지하철에서 찍혔던 비슷한 그 사람 뭐 캐스팅할 수 있고 왜 그 박정희 죽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영화가 나오잖아요. 남산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남산 입상들 같은. 아유 5년짜리가 겁도 없이.